어머니도 편하고 저도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저거 통합으로 부르시면 또 이렇게 통합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나누어 놨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지원하게. 그래서 저는 초등 저학년 지원했어요. 오늘 성명초등학교에서 저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총각도 이 동네 살기도 했고요. 저희도 원래 비산동에 평생을 이제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가지고 단칸 세방 살다가 형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우리 형수님이 처녀 때 이래가지고 모은 돈, 그 당시 돈으로 800만 원인가 가지고요, 경상공 바로 밑에 전셋집을 처음으로 얻었어요. 방 3칸 있는 전셋집.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할 때 이제 여기서 대명 1동 4동이죠. 지냈고요. 학교 다닐 때 늘 저 앞성광호 대라프로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고 이랬던 기억 나고. 또 저는 여기서 축구 엄청 했어요. 학교 성문초등 운동장에서. 제가 같이 축구하는 후배들이 여기 정면에서도 많이 살고 이래가지고 하도 하니까 저녁마다 이 학교 운동장 도 오시던 분들이 민원을 계속 넣어가지고 축구공 계속 날라오고 그래서 겁이 나서 운동장 조깅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당시 교장선생님이 축구 골대 확 뽑았잖아요. 거의 여기 한 10년을 여기서 축구했어요. 풋살. 그리고 하여튼 학교 지금 저를 처음 뵙죠. 저는 여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교장선생님 모르겠는데 직전 교장선생님이 여자 이경숙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이제 어머니들한테 연수하러도 많이 왔지만 어떤 해는 졸업하는 6학년들한테 좀 조언을 해달라고 6학년 세 반에 다 들어가서 제가 중학교 생활 어떻게 할지 이런 이제 그런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상하게 여기는 자주 왔어요. 아주 편하고 익숙하고 이래서 또 미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주택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이들 수도 적어지고 이래서 이제 한 학년에 2반? 네,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왔어요. 그래도 한 10분은 안 오시겠네 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귀한 시간 내서 오늘 또 날씨도 이렇게 좀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 전공을 한 적도 없고 또 교직에 있은 적도 없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팔자가 희한하게 풀려가지고 지금 어머니들 매일 이렇게 학교 돌아다니면서 가장 엄마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원래 한 70군데 학교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교육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강사예요. 신기하죠? 전공도 없고 교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어릴 때 한 4살쯤 된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야,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애한테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애 태어나던 날도 왜 병원에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이래야 되잖아. 저는 축구하러 갔어요. 저는 축구 광이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서 꼬물거리고 이제 좀 관계가 생기니까 이제 좀 관심이 가고 4살 때쯤 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갔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이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 부모 마음인 거죠. 우리 어머니들도 그러실 텐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엄마들이 애들 피아노 보내고 이러더라고. 그죠? 자기 처녀 때 어릴 때 피아노 좀 배웠더라면 우아하게 피아노 반주하면서 옆에서 남편 노래 같이 부르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도 그랬죠.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형제 형, 제 동생 이렇게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이제 폐병을 앓으셨거든요. 요즘 말로 폐결핵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의료원 옛날에 시립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약이 더 이상 안 들어서 약에 내성이 생겨서 그 당시 폐결핵 약이 그래서 이제 차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무 희망 없이 막 이렇게 폐결핵이 심해지면 피를 토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요강에 그 피를 받아서 버리고 이런 거 이제 하고 가족들이. 그때 엄마는 이제 아버지 대신에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섬유공장 노동자로 엄마는 평생을 사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날 이제 아버지는 자기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특히 형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저녁마다 그 단칸세방에서 밥상 펴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책 펴놓고 형 공부를 밤마다 시켰어요. 그날 엄마는 이제 2교대 야간 일하러 공장에 가시고 아버지는 형을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렇게 네 식구가 단칸세방에서 잠들었는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이제 우리를 깨웠어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동생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돌아가셨어요. 요에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숨은 내쉬고 들이쉴 힘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 인생에 이제 가장 큰 트라우마이기도 하고 첫 장면인데 그날 이후로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려고 하니까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친척집에 다 보내줬어요. 하나씩.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친척집으로 떠나가게 됐는데 그 덕분에 우리 삼형제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것도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6군데가 다녔어요. 초등학교 6군데 돌아다니다 겨우 졸업하고 제 첫 직장은 서무시장 옆에 가면 인쇄골목 있는데 거기 조그만 인쇄소에 저는 사관으로 처음 취직했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렇게 공장 생활하면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작년에 영화 1987이라고 개봉한 거 알아요? 그 1987 그게 제가 대학 다니던 시대 이야기죠. 저는 1987년에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녔는데 이 정치외교학과 이런 데 데모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맨날 데모하고 저는 직업운동권 30대 초반까지 그러느라고 공부도 또 못했죠. 맨날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뭐 수배 받아서 도망다니고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제 인생이 이제 그 젊을 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만족이 없을 때 항상 내가 아쉬웠던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의 그 길목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시기마다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또는 내 인생을 이끌어줄 누군가 멘토가 있었더라면 이 아쉬움이 가장 컸고요. 또 다른 아쉬움은 내게 공부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어릴 때 주어졌더라면 이런 거 있죠.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애를 낳고 나서 애가 4살쯤 되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공부가 너무 아쉬웠지. 이놈은 공부를 잘 시켜야 할 텐데 이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때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 우리 아이를 뺏어가지고 제가 직접 키웠어요. 공부 분야에서. 이게 어떻게 이제 4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28이에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지금 외국에 취직해서 나가 있는데 이 경험이 이제 알려져서 이렇게 학부모 연수를 다니게 된 거죠. 처음에 4살 때 그렇게 큰 소리는 쳤지만 제가 잘 양육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제 대구 시내 제일 큰 서점을 뛰어갔어요.
그때는 제일서적이라고 시내 제일 큰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달려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육아서적을 막 그때 제일서적 1층 지하 1층에 가면 육아 코너가 있었는데 육아서적을 거짓말 못하고 진짜 닥치는 대로 했어. 내가 너 공부에 한 맺혔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공부에 한 있는 사람이니까 육아서적에 꽂혀있는 책들을 특히 책 제목이 영재라 말 들어간 책 다 읽었어. 그리고 또 서울대라는 말 들어간 책. 어쩌든지 우리 애는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요.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가 하나 딱 감이 오더라고.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인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하면서. 엄마들은 이런 거 금방 알죠? 쉽게 알죠? 동네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저는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라서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유치원 노란차 오면 제가 태워버렸어요. 어린이집도 제가 태워버리고. 그때 제가 엄마들 삶을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엄마들이 노란차가 오면 애 태워보내잖아요. 처음에 보낼 때는 이제 애들이 안 가려고 막 울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냉정하게 돌아서서 올라가더라고, 자기 집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애 안 가려고 한다고 같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면 애들이 버릇되거든. 그래서 전문가들은 처음에 기관에 보낼 때,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낼 때 바로 냉정하게 돌아서래. 그 기관을 신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들이 전부 자기 집으로 다 뛰어 올라가더라고. 근데 좀 있으니까 이제 애들이 적응을 해요. 적응해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제 노란 차를 떠나버릴 때 막 빠이빠이 하고 또 오후에 또 만나 하고 뭐 이렇게 좋게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삐 자기 각자 안 올라가고 그 노란 차 떠나간 자리에서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막 떨더라고. 이 동네는 어떤지 몰라. 여기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뭐 수다 떨지 모르겠는데 사람 많은 동네 가면 엄마들끼리 거기서 막 수다를 떨어요. 또 며칠 있으면 수다를 떨다가 이제 다리가 아프잖아.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짝 맞춰가지고 데리고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묻고 이러죠. 그리고 또 며칠 있으면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고학년 언니 있는 집에 놀러 가잖아. 그래가지고 언니가 커피 끓이고 과일 갖고 활동하네.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큰애 방 이런 데 스캔 들어가가지고 큰애 방 책상 위에 학습지 뭐 있는지 이런 거 막 보고요.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꽂혀있는지 막 조사하고 이러죠. 엄마들 이렇게 동네 언니들 통해서 주로 조언도 받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 노란 차 떠난 현장에 저도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해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외롭게 책 읽고 맨땅 헤딩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저는 아주 어렵게 요가책 수백 권을 그때 읽으면서 책 읽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죠.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참 공교롭게도 우리 가족은 운이 좋아서 우리 와이프가 퇴근하고 버스 타고 퇴근하고 오다가 서부정류장 근처에서 이 서점을 발견한 거예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하고 애를 끌고 이 서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책 읽기 중요하다 하는데 하면서 따라갔죠. 갔더니 진짜 주옥 같은 세계적인 어린이 그림책들 뭐 이런 거 있죠. 어린이책 단행본들이 잘 전시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책을 너무 손쉽게 우리가 고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랬어요. 지금은 엄마들 어린이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밖에 몰라요. 동네마다 전집 할인 매장 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 서점을 발견해가지고 4살 때부터 가보니까 책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매주 한 번씩 이 서점을 아이를 데리고 다녔죠. 갈 때마다 그림책을 한 10권 정도 10권, 15권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다 읽어주고 또 다 읽고 나면 또 서점에 가고 이렇게. 그 당시 그림책 한 권에 5,000원, 6,000원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12,000원 막 이렇게. 근데 다니다 보니까 좋은 책들이 너무 많고요.
또 그림책 같은 거 애한테 읽어주다 보면 저도 위로를 받고요. 치유가 되고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막 이러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짓말 못하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4살 때부터 약 12년을 제가 어린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정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가끔 빠지긴 했겠지만 제 기억에 거의 빠진 기억이 별로 없고요. 12년을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내가 참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잘한 일을 꼽으라면 어린이 서점을 아이 손을 잡고 꾸준히 다닌 일, 이걸 꼽겠어요. 지금은 뭐 엄마들 뭐 어린이 서점 이런 거 몰라도 되죠. 이거 지금 이 서점도 망해가지고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들이 막 생기고 또 동네마다 교원이나 웅진에 근무하는 언니들이 꼭 있어.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동네 후배들 다 꼬셔가지고 다 전집 사게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학교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고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정통신문 와서 집에 있는 책 한 권씩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집에서 버리고 싶은 책 있잖아요. 너덜너덜하고 막 이런 거 내용도 안 좋은 거 이런 걸 애 가방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럼 그런 책 다 모아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채우니까 학교 도서관은 쓰레기통이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고 공공도서관 가도 뭐 어린이 열람실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앞산도서관 남부도서관 자주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잘 돼 있죠. 공공도서관 많이 들어서 있고요. 학교 어린이 도서관도 이제 사서 선생님도 보통 배치돼 있고 좋은 어린이 이제 사회가 우리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좋은 어린이 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서 좋은 어린이 책 많이 들어오고 이러죠. 그래서 요즘 저처럼 뭐 책을 다 안 사도 돼요. 저는 진짜 책 사는데 돈 많이 썼거든요. 일주일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12년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돈 안 들이고 도서관을 다니면 되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공공도서관이 어디지? 남부도서관 말고는 없죠. 동사무소 같은 데는 마을도서관 같은 거 많이 있고 아파트인 데는 아파트 도서관도 있고 요즘 그 작은 도서관 운동 해가지고 1000권 이상만 소장하면 작은 도서관 인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다만 구청에서 뭐 연간 뭐 1,200만 원이라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요. 학교 도서관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아직 전집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큰 돈 안 들이고 아이를 키우기가 참 쉽죠. 저는 이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아이를 꾸준히 이제 키워보니까 신기하게도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 필요한 뭐가 자라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니라고 이제 인증샷도 들고 왔어요. 이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보통 이랜드 놀러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이날 서점 갔다니까. 어린이 서점 책 사러. 그랬더니 어린이 서점에서 어린이날 책 사러 온 가족들 고맙잖아. 어린이 서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가족 사진 찍어준다니까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놀래가지고요. 연출 막 하고 막.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안 해요. 내 미워가지고요. 커피까지 들락하면 막 빨리 죽으라고 진하게 태워주고 이런 분이 막 어깨 손 얹고 쇼하고 있고요. 애는 쪽팔린다고 지금 머리 쳐박고 있죠. 근데 있잖아요. 어린이 서점을 다니다 보니까 좋은 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이러잖아요. 특히 저학년들 많이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주다 보니까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 자꾸 잘하는 거라. 그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이탈리아 유명한 교육자 있죠. 그 여자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아기가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려면 3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신체 영역, 하나는 인지 영역, 하나는 정서 영역 이렇게. 신체 영역이 뭐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유기농 먹거리 이런 거 잘 먹고 뭐 아토피 피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MSG 안 쓰고 GMO 조작식품 안 먹고 이러면 되죠. 그런 거 하고 이제 운동하고 이러면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학습에 필요한 요소가 2번째인데 그게 인지 영역. 인지 영역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있어요.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그죠? 사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꼭 비유하자면 물고기 잡는 기술이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기술을, 물고기 잡는 법을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자라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어디서 다 들어보니까 진짜 아이가 뭐 이렇게 자라는 흔적들이 자꾸 보여요. 뭐 지금 다 그걸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애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학습지도 안 하고. 우리는 사교육 하나도 없이 컸어요. 저도 사실 사교육 없이 컸잖아요.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했으니까 저는 오리지널 자기주도 학습 출신인데, 제가 이제 살아보기도 하고 또 아이를 키워보기도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학원이 더 좋았으면 제가 당장 학원 보냈겠죠.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 아쉬움이 커서 만약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 저한테 조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 아깝다고 수성구로 가라고. 수성구 집값 비싸서 못 갔지만 사실은 수성구 가서 유명한 학원 보내는 것보다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런 데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 흔적들은 많은데 지금 뭐 당장 다 기억도 안 나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 설득하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서울의 교문고 가면 이런 돌미설이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만든 책을 읽는 사람이 또 책에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고 이러면 그 책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사고력. 나중에 대학이 이걸 평가하는 거죠. 수능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그 이과라고 하면 구술면접, 문과라고 하면 논술,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힘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여기서 가까운 남명초등학교 나왔어요. 알아요? 앞산 밑에? 처음에 들어가기는 대명초등학교 들어갔다가 이사 가가지고 남명초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아이가 6학년 때였는데요. 근데 그해 교육감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 부임한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창의력 신장이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1회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가면서,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각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라는 거라. 우리 애들 학교도 여기보다 조금 크구나. 한 학년에 세 학급. 한 100명? 6학년 100명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운이 좋아서 이제 우리 아이는 학교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교대 갔거든. 대구 교대, 대구에서 학교 대표를 뽑힌 190명이 모여가지고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대구여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출제했어. 그걸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했는데, 읽기, 국어 2문제, 수학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요. 국어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긴 지문을 주고, 그 지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는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각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근데 어떤 다른 종들은 출현했다가 멸종한 종들이 많다.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긴 지문을 주고,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초등학생들한테. 또 한 문제는 뭐였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안고 솔로몬한테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서로 지 아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지혜를 냈죠. 반 짜갈라가지고 나눠 가지라 했어요. 그랬더니 친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하고, 가짜 엄마는 그렇게 짜게 자고 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짜게 자는 엄마 니 가짜제 하면서 친엄마 찾아줬다는 이야기 있어요. 요즘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 이 긴 지문을 주고 문제가 하나 딱 나왔어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였어요. 수준 높죠? 6학년한테. 이거 책 많이 읽어서 생각하는 힘이 깊어야 생각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연히 학교 대표를 뽑혀가지고 갔다가 그 대회를 갔다 오더니 뭐 시간만 많으면 내 수학 문제도 이야기하는데 갔다 오더니요 발표를 자꾸 기다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의 상처 받을까봐 기대했는데 입상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실망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애한테 위로를 했어요. 야, 우리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습지도 안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아빠가 니를 그렇게 키우는 이유가 지금 당장 무슨 상 받고 1등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길게 보고 아빠는 너를 키우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칠 때 잘 치면 된다.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위로하기나 말기나 자꾸 발표를 기다려. 지금 감이 좋은가 봐. 저는 왜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하면 대구에서 진짜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있어요. 경북대학교 수학과학 영재교육원 거기 가면 5, 6학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사사과정을 밟고 이래요. 그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죠. 걔들이 전부 학교 대표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잽도 안 되잖아.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진짜로 발표가 났어. 그때 우리가 5등 했다니까. 별로 뭐 관심이 없네. 아니 사교육 한 번도 안 받고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학습지 한 번도 안 했는데 5등 했다니까. 학교 대표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뭐 별로. 그때 진짜 똑똑한 애들이 학교 대표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때 2등한 애가 그죠? 2등한 애가 저 달서구에 도원초등학교 다녔는데 내 이름 따라할게.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야 걔. 그래가지고 저 부산에 있는 그때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처음 생겼을 때 걔 바로 거기라고. 이 과학영재학교 2년 다니다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천재들만 가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 갔다니까. 걔가 2등밖에 못했어. 1등 못했어. 그런 똑똑한 애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 3, 4등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에게 동메달 5명. 우리의 동메달 받았잖아요. 저는 이게 제 가장 자랑스러운 기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책만 읽고 이렇게 컸는데 물론 수학 공부, 영어 공부는 따로 좀 시켰지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책을 꾸준히 읽었더니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이걸 비유하자면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이제 시루에 밑에 구멍을 뻥뻥 뚫어 놓고 위에서 물을 부어. 그럼 그 시루에 구멍 뚫혔으니까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은 자란다니까. 바로 이런 거라. 애들이 책 읽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엄마들은 책 읽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 푸는 걸 더 좋아하지. 학습지, 문제지. 근데 신기하게도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뭐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아까 말한 사고력,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게 자란다니까. 엄마는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 근데 실제로 애 키우는 거 보면 또 그래 안 키운다? 학습지하고 막 공부방 보내고 막 이렇게 키우죠. 책 읽기가 다 중요하다는데 알고 보면 안 그렇더라고. 애들이 커가지고 수능 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미리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수능 첫 교시가 국어시험이거든. 19살쯤 된 애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긴장되는 시험이 수능이고 그 수능의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시험 딱 들어가면요 어떤 애들은 긴장해가지고 활자가 안 보인대. 그 마음 약한 여학생들은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한 10분, 20분 동안 활자가 안 보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수능 치기 전에 막 우왕청심원 들고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 그렇게 긴장되는 시험을 치는데 첫 교시에 국어시험에서요 8절지로 16쪽의 문제가 주어져요. 8절지 16쪽에 활자 크기는 10인가 뺑뺑한. 수능 감독들가 보면요 한 교시에 30명이 그 국어시험을 치는데 시간이 모자라지다. 한 교실에 1명, 2명만 겨우 이제 다 푼다니까. 나머지 다 모자라요. 이상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엄마들이
제가 10년 전에도 엄마들한테 강의를 했잖아요. 그 엄마도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더라고. 근데 막상 아이가 커서 수능 치는데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저는 뭐 7문제씩 뭐 10문제씩 모자라가지고 찍죠, 마지막에는. 시간이 남아야 안심하고 그 답안지 있죠. OMR 카드에 답을 옮겨 적고 마킹하고 그 다음에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옮겨 적어서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29명이. 이상하네요. 체력이 다 중요하다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키운다니까. 이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아는 거야. 머리로. 관념으로. 진짜로 그렇게 알면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다니겠지. 이상하다니까. 자, 이 아이들이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도 내려왔어요.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포기한 애들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다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애들 야자 시간에요. 다 수학 공부한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따로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늦었어. 자, 중학교 때로 다시 내려와 봐요. 중학교 때 되면 애들이 사춘기잖아. 힘 세지죠? 엄마 말 안 들어. 엄마들이 아무리 자녀교육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불러요. 그럼 끝이야. 저도 중학교 때 애 한 패보려고 열받아가지고요. 애 머리 쥐어박으니까 애가 막더라니까. 내가 오른팔로 뭐 온 힘을 다해서 애 때렸는데, 이마 이게 턱, 이 새끼 하면서, 이번에 이걸로 팍 하니까 또 턱. 내가 안 놓는 하면서 아빠한테 네가 반항하나 하면서 막 팔 뺄락 하니까 애가요.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애가 하는 말이야.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우리 애 키우다 보면 정신병 있잖아. 여러분들 없어요? 저는 애 키우다 보면 정신병이더라니까. 충동조절장애. 여러분들도 다 있죠. 겉으로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우아하게 앉아있지만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 그래서 특히 자녀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더 그렇죠. 한번 열받기 시작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닫히질 않잖아. 그래가지고 애 쥐잡듯이 잡고 나면 후회가 되죠. 그래서 내일은 꼭 내가 어디 가서 상담 받아봐야지 하고 막 혹시 병 아닌가 하고 막.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충동 조절 장애는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들어주고 처방하고. 그래가지고 뭐 쉬운 항우울제 아니면 식이안정제 뭐 이런 거 처방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가진 이 증세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라서 그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우리가 도공 열리고 이런 거 이제 보통 2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 키우면서 진짜 많이 아이 잡았어요.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애 잡은 이야기만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난 척 한다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생략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특별히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돼. 아이 잡은 횟수를. 저는 중학교 때는 이제 애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책 잘 못 읽혀요. 그래서 저 보고도 같은 데 가면 별난 엄마들이 애는 책은 읽혀야 되겠는데 책은 안 읽잖아.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엄마들이 협상한다니까 애들하고.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하면서. 그럼 애들 겁이 나가지고 엄마 시킨 대로 할게 갑니다. 그럼 엄마들이 뒤에 뒷골목에 가면 오피스텔 이런 데 단과 학원 많아요. 국어는 술 전문학원 이런 데 보낸다니까. 중학생들이 근데 가서 뭐 휴대폰 요금 안 내줄까 봐 가긴 가지만 가서 뭐 해요? 멍 때리는 기술 배운대. 엄마들의 기대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은 책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되잖아요. 내려왔어요 다시. 초등 고학년 때 뭐예요? 초등 고학년 때 엄마들이 막 길길이 날뛰고 이러면 겁이 나서 애들 말 좀 듣거든. 고학년 때까지는. 근데 책 읽으러 가면 전부 만화책 들고 있어요. 요즘 고학년들 Y거든요. Y. 만화책이 학습 만화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책 읽기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거든. 근데 만화책은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너무 쉽게 낄낄거리면서 웃다 보면 내용 다 알아.
말풍선, 그죠? 비속어, 그리고 익살스러운 그림 이런 걸 통해서 내용 파악이 너무 쉽도록 해놨어요. 그게 만화책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좀 불편해야 되거든. 그래서 읽다가 그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행간에 숨은 또 줄과 줄 사이에 뭐 더 의미 같은 것도 깨달아야 되고,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림도 살펴봐야 되고요. 책 읽기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죠. 독자들로 하여금. 또 어떤 때는 내 경험과 오버랩될 때도 있어요. 그럼 책 읽기 멈춰야 되죠. 멈추고 또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죠. 근데 만화책은 그를 기회를 안 주는 거라 너무 친절해가지고 낄낄거리고 있다 보면 내용이 줄거리가 다 파악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안 자라니까 만화책을 전문가들이 별로 권하지 않죠. 근데 고학년들 책 읽으러 가면 만화책 다루고 와이 들고 있다니까.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엄마들 불안하잖아? 그럼 뭐예요? 할 수 없이 또 책 읽기를 시켜주는 뭐 학습지 이런 거 해야지. 한우리 독서논술, 주니어 플라톤, 또 뭐 있더라? 웅진 북클럽 뭐 이런 거 다니고. 저학년 때는 동네마다 책나무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뭐라 카노? 학습지를 하거나 국어 학습지를 하거나 아니면 동네마다 있는 책나무니 뭐 이런 그런 데 보내죠. 애들이 책 읽기 습관 안 돼 있고. 근데 얘들이 어릴 때 있잖아요. 유아기 때는 대부분이 잘 때 되면 엄마한테 책 들고 와서 읽어달라 하고 막 이렇게 컸어요. 유아기 때는. 근데 이상하게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책을 안 읽는다니까.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일찍 보급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크게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동네 언니들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다 전집을 사는 거라. 어릴 때부터 그죠? 웅진이나 뭐 교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받죠. 언니들 꼬시면 가잖아. 가면 전부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0세부터 20까지는 자연관찰, 20부터 4세까지는 뭐 세계문화 이런 식으로 이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이런 책 읽으면 똑똑해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잘 모르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겁이 나가지고 진짜로 막 책을 막 한꺼번에 막 100권씩 200권씩 막 전집 사줘요. 적금 깨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런 전집을 읽히면 애들이 책의 맛을 모르죠. 대부분 지식 중심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책을 읽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감동을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엄마들 연속극 좋아하듯이. 재밌어야 그 채널에 고정하잖아요. 근데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책에 재미는 없어. 뭐 많이 외우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집집마다 거실에 가보면요, 다 이렇게 전집을 도배를 해놓고 있죠. 여기는 어떤지 몰라. 우리 동네 가면요, 집집마다 이렇다니까. 그 어떤 집에 내가 몰래 가서 촬영했잖아. 근데 엄마는 또 귀신같이 알더라. 이거 사진 보면서, 저거는 우리 집에 없는 거네, 하고. 저거는 어디서, 뭐, 한국 노벨에서 나왔고, 저거는 한국 안드레센에서 나왔고, 저거는 웅진 거고, 저거는 교훈 거고. 엄마는 모르는 분들이 없어. 근데, 나중에 애들이 학교 가면 이 책 그들도 안 보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아깝죠. 번전 생각도 나고. 그리고 가끔씩 애들 자꾸 쳐다보다가 저 책 사놓은 거 쳐다보다가 이러다 보면 또 뚜껑 열린다니까. 번전 생각나서 왜 니는 책 안 읽록하고 또 막. 근데 지금 이거 집집마다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있어요. 애들 손도 안 대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식이 전부 지식 중심의 책이거든. 지식은 재미가 없어. 아이들이 크면서요, 책을 읽으면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책을 사러 왔어. 근데 얘가요,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을 10쪽 정도 남았는데 안 읽고 책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그걸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또 책을 사러 왔어요. 저 엄마가 저한테 가더라고. 저는 그 어린이 스님에 뭐 이렇게 터줏대고 같았는데 잘 이상해요 하면서 자기한테 보고
저는 책 읽다 말고 10쪽인가 남겨두고 또 책을 사러 가자라 한대. 이상하다 그랬어. 그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꼬마한테. 니 왜 책 덜 읽고 또 사러 간다고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더 이상 못 읽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아껴놓고 책을 사는 거야. 얘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인데 벌써 책의 맛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 잘 자랄 거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달 쏘고 저 화원 넘어가는데 보면 대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거 다니고 그 대진중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국과학이라고 저 대구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 졸업하고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는요 카이스트 가면서 지그 집에서 지가 어릴 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산 좋은 책들 있잖아요. 우리 연구소 다 기증하고 갔어. 이렇게 어릴 때 책의 맛을 알아요. 또 어떤 여자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엄마 나 마음이 너무 짠해서 이거 못 읽겠어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들 말로 하면 감동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너무 슬퍼서 나 이런 책 읽기 싫어 이렇게 한다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너무 슬픈 책은 감당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거나 재미를 느끼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우리가 잘 모르면 저 아들 저학년 아닌데 여기 고학년이에요? 네. 저학년 없어요 여기? 2명? 앞에 2명은 고학년? 난 저학년 오늘 연수인 줄 알았는데 그냥 취미생활 하는구나. 그렇게 재미나 감동을 느껴야 되죠. 옛날처럼 지식을 많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은 지식은 다 제공이 돼. 뭐 모르는 지식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죠. 네이버도 모르면 구글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이제는 지식을 제공하고 아까 우리의 창의력 경진대가 하듯이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준다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죠? 주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로운 또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는가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책 읽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동네 언니들이 그냥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좋은 언니 책이 어떤 책이 좋은 언니 책인지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전집 사는 거지. 옹진에서 나오면 다 좋은 책인 줄 알고 교원에서 나오면 다 좋은 책인 줄 알고 이렇게. 저는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진짜 아이들 마음을 잘 나타냈다 싶어서 이렇게 PPT 넣었는데 근데 엄마들 다 알고 있더라. 이 노래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공부하다 보면요 결국은 내 마음을 모르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공부에 너무 아쉬워서 애들 뭐 어릴 때부터 공부하니까 아빠는 또 무섭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이러다 보면 공부는 잘하는데 내 마음은 자꾸 다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하루는 애가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빠 너무 무서우니까 공부시킨다. 슬프죠? 저는 그거 못 봤다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나는 또 고자질 한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만 알면 될 텐데 내 속상하게 아빠가 공부시키려고 하면 무섭게 해야 되잖아요. 습관 잡으려고 하면. 특히 수학 공부시킬 때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수학 공부시키다가 오답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바로 뭐 머리 쥐어박고 발로 차보고 막. 그래서 애 마음을 많이 다쳤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자꾸 나와 내게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이러는 거죠. 그 좋은 어린이책 읽기는 아까 마리아 몬테소리가 말한 것처럼 자 인지 영역만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이를 안정시켜줘요.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계속 이상한 짓 하죠. 틱. 음성 틱도 있고 행동 틱도 있고요. 가벼운 경우는 손톱도 안 물어뜯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이게 전부 사람은 충분히 못 받고 학습에 내몰리다 보면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정서적 불안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성질로는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데 좋은 어린이책을 읽다 보니까 책이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심지어는요 책이 저도 위로해. 어린 시절 이야기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그 외로운 아이 이야기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 이 책 읽다 보니까 제가 막 위로가 돼요. 이 영대라는 꼬마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나봐. 그래가지고 서울로 전화가 와가지고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돌봐주는 애가 없으니까 꾀죄죄하게 애가 이러다니거든. 준비물도 못 챙기고 학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영대 책임인 거라. 애들이 덮어 씌워. 그 영대는 말도 못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우울하고 엄마 없으니까. 근데 극적으로 이제 학급 아이들하고 수학여행 갔다가 소통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적이거든. 이 책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책, 그 글만 보니까 영대 보니까 꼭 저 같은 거라. 어린이집에 저 같아요. 그 동화책 읽어주다가 내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많이 읽어줬어요. 그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고 이러니까 애도 뭐 아빠가 막 고함 지르고 공부시킬 때는 언제고 막 동화책 읽어주다 막 감동받아서 울고 이러니까 우리 애는 좀 아빠를 다시 생각하고 이러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시,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통찰 이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엄마들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태양의 후예 하더라고. 엄마들 막 전부 막 거기에 막 꽂혀가지고 막 봤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지가 송혜교인 줄 알고 송혜교하고 동일시가 된 거죠. 연속극은요 이렇게 먼저 주인공과 자기가 동일시가 돼야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재작년에 제가 아주 재밌는 그 카톡을 받았어.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대. 카톡이 긴 글의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그때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그때 태양의 후예가 수목 드라마였거든. 본방이 10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은 본방을 사수하려고 9시쯤 되면 벌써 예민해져 있대.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아빠도 어떻게 해야 돼? 9시 전에 저녁을 해결하고 집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숨어가지고 나오면 안 된대. 이게 아빠도 행동이 첫째였어. 둘째가 더 재밌었어. 본방이 다 끝났다고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왠지 알아요? 엄마들이 아직도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가지고 송중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거실에 튀어나오면 막 죽이고 싶다 하잖아.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동일시대죠. 그 다음에 그 송혜교가 뭐 오해가 생겨가지고 송중기하고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할 때 막 아슬아슬하죠. 또 오해가 풀려가지고 둘이 걸 한번 뽀뽀하려고 하면 막 찐사고 이렇죠. 이런 과정을 연속 그걸 보는 사람도 같이 겪는 거라. 동화책을 읽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이러는 거죠. 그걸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내면이 깨끗해져요. 이런 과정을 카타르시스 이렇게 우리말로 꼭 번역하자면 자기 정화, 내면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책을 다 덮고 나면 아이들이 뭘 깨닫게 돼요. 이걸 보고 통찰, 영어로 인사이트니스 이렇게 보는데, 자 어떤 책을 한 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그림책 중에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 엄마가 어느 날 뭐 자기가 상태가 좋았는지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켜줬어. 근데 애들은 짜장면 먹다 보면 다 흘리고 튀고 막 옷에 묻히고 이러거든요. 아니 그럴 줄 알면 시켜주지 말든지 자기가 시켜줄 때는 그걸 각오해야 되잖아. 근데 이 아줌마 봐요. 열받았어. 애가 막 쏟고 흘리고 막 옷에 묻히고 이러니까 지금 엄마 팔 허리에 올라간 각도 보여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뚜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가서 씻으라 했겠지. 애가 씻으러 들어갔어. 근데 애기가 씻다 보니까 뭐 거품 짤 줄도 모르고 이래가 너무 많이 짜고 이래가지고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내친 걸음에 엄마가 뭐 화장실 청소하는 생각이 났겠지. 그래서 목욕탕 안에서 막 목욕탕 청소도 하고 신나게 놀고 있어. 엄마는 아무리 애 씻고 나오라 했는데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서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완전히 개판돼 있어. 엄마 이제 머리 막 쥐어뜯죠.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고함을 질렀겠지. 제발 좀 얌전하게 놀라고 막. 애도 그렇겠죠. 엄마한테 맨날 혼나니까 이번엔 좀 조신하게 놀아야지 하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얌전하게 논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스케치북이 너무 작잖아. 애 상상력은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넓은 벽이나 방바닥에 막 저렇게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 드디어 이제 엄마가 폭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아이 키울 때 보면요, 엄마들이 하는 말은 전부 있잖아요. 6단어 안에 들어가. 명령, 지시, 그 다음에 확인, 그죠? 그 다음에 잘 안 됐잖아? 그러면 질책, 비난, 마지막에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다 이렇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가 너무 소중했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지 말게. 그래서 제가 좋은 아빠가 돼요. 진짜 제 마음으로는요, 꿈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니까. 우리 애는 작아가지고 맨날 큰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이러거든. 그러면 잘 때 꿈을 꿔요. 땀도 막 흘리고.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애가 잠들자마자 집안에 가서 자더라고.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5분 후에 다시 아이 방에 들어가 보거든. 땀 흘리고 있으면 거즈 수건으로 제가 애 땀 닦아주고, 입을 차리면 입을 덮어주고. 가끔씩 보면 잠꼬대하고 악몽을 꾸나 봐. 그러면 제가요, 아이 꿈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니까. 꿈속에 들어가서 그걸 도와주고 싶어. 제 마음이 그런데 이놈의 공부만 시키다 보면 내게서 나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명령, 지시, 확인, 질책, 비난, 저주.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 애들이 그런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엄마 혹시 계모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 하는 집마다, 이 엄마 봐요. 하는 집마다 찌라라고 했잖아. 애들한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딱 빌려서 애 줘봐요. 그러면 애들이 바로 이 책을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거 우리 집이네 하면서. 이게 동일시다, 동일시.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엄마한테 혼났던 생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속상하고 이렇죠. 근데 이 엄마가 자꾸 애 뭐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자, 이 작가는 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묘사를 했어. 크기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애가 눈에 안 보여. 우리 열받았을 때 어때요? 애 눈에 보여요? 애가 죽기나 말기나 막 내 성질이 지금 더 중요하니까 애 자존감 낮아지기나 말기나 이런 거 생각 없죠. 그리고 막 나온 대로 막 욕하잖아. 나중에는 애가 점점 작아져서 엄마 눈에 안 보이게 됐어. 그제서야 엄마가 정신을 번쩍 든 거라. 우리도 왜 애 막 잡아놓고 나면 정신 번쩍 들죠? 2시간 지나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는 것 같네. 별로 반응이 없네. 저는요, 애 속고 시키다 보면 내가 뚜껑이 날아가. 그럼 뭐 쥐잡듯이 잡고요. 심지어는 열받으면요, 풀리던 문제집 째가지고 막 쓰레기 쳐갖고, 니 같은 거 공부할 자격도 없어, 이 새끼야, 하고. 근데 이게 2시간 지나면 맨정신 돌아온다니까.
그럼 쓰레기통에서 다시 문제집 쬐던 거 꺼내가지고요.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그 다음에 애 방에 가서 물 끓고 애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아까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하면서.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거야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근데 늘 이렇게 빌었어요. 동네 언니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네가 그 가다가 애 관계 나빠진대. 차라리 학원 보내고 체하라. 근데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서, 그죠? 잘못하고 빌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추스리고 힘을 내고 또 아이하고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죠. 많은 아줌마들, 엄마들이 동네 언니들 코치를 받아가지고 포기하고 학원 보내본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엄마가 애가 없어졌잖아? 맨정신 돌아오는 거라. 저처럼 가서 또 애 찾아 빌어야 되죠. 온 동네방 애 찾으러 다니는 거라. 근데 애가 없어. 내가 지금 그림을 다 못 찍어 와서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막 애 안타까워서 찾으러 다니는지 몰라. 저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열받아가지고 하루는 쫓아냈어. 그랬더니 이만이 내가 열받아서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하고 빌어야 되잖아. 안 빌고 진짜 집 나간다? 대문 밖에 나가고 나서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막 창문 너머로 대문 앞에 잘 있나 막 봤더니 없어 애가. 그러니까 그 불안해져가지고 애 막 찾으러 동네 돌아다니고 그랬거든. 이 아줌마가 꼭 그거야. 이 책의 주인공이. 나중에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서 엄마 치마 밑에서 울다 잠들었어. 자다가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를 찾고 있네. 그제서야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위로를 받는 거지. 그리고 극적으로 엄마를 다시 만났어. 이 엄마 우리가 하듯이 이제 막 울미 불미 막 여기 보면요, 엄마 사나 미안해 사랑해 우리 아기 하면서 막 써놨죠. 우리가 꼭 하는 짓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요 동일시가 쉽게 되는 거라. 자기 집에서 늘 일어나던 일이고 자기 엄마하고 자기 같거든. 동일시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송혜교가 막 송중기하고 뽀뽀하려고 하면 막 내가 막 가슴 조마조마하고 막 가슴 뛰고 이러잖아. 그런 거 비슷해.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애가 뭘 하나 깨닫는 거죠. 뭘 깨닫겠어요? 우리 엄마 친엄마 맞는갑다 하면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혼낼 때는 속상했지만, 그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걸 보고 인사이트니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좋은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무슨, 그죠?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안정시키고. 저도 천연적으로는 성격도 부족하고, 저는 어릴 때 비산동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듣는 말은 다 욕이었어요. 맨날 막 싸우고 막. 심지어는 조폭들이 있잖아요. 자기 조직원 하나가 조폭을 탈퇴하겠대. 그러니까 조폭들이 도끼 들고 와가지고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애를 데리고 가서 막 손가락 자르고 막 이런 것도 봤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격이 거칠어서 맨날 욕하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 밑에서 크는 아이는 어떻겠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아이는 어린이서점을 다니면서 그래도 아빠의 진심을 알게 됐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됐어요. 다행스럽게. 그거 잘 자랐죠. 그래가지고 수능을 쳤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성적표 봐도 잘 모르겠죠? 이거 인증샷. 대구에서 한 15등? 10등? 이 정도 했어요. 전국에서 200등. 잘했죠? 별로 뭐 감이 없네.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몇 개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1700개. 그럼 전교 1등이 몇 명? 3400명. 자, 넘어갈게요. 뭐 봐도 모르잖아. 여기 표 보시면 원점수는 안 나오죠? 그래서 뭘 보는 가 하면 100분위 점수를 봅니다.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를 보시면 영어하고 수학이 100이죠, 100. 이 말은 위로 한 명도 없다 이 뜻이에요. 99라면 뭐예요? 1%는 자기보다 잘했다 이 말이고,
100분위 점수가 100이라는 말은 위로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학교마다 다니면서 제가 강력하게 권하잖아요.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의리책을 읽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사교육은 없다. 더 좋은 영재교육도 없다. 엄마도 이걸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뭐 학습지 시키죠. 빨간 펜 시키고 뭐. 자, 특별히 저학년들 같으면 책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한글 안다고 네가 읽어 엄마는 박박하고 뭐 동생 키워야 돼 하고 뭐 보통 이러죠. 근데 책을 읽는 것과 한글을 아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왜 영어 알파벳 알지만 영어책 못 읽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애들이 그죠? 한글을 안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특별히 엄마들 부담 없는 그림책, 글밥 많이 없는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서관에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책을 빌려서 아이들한테 많이 읽어주시라고. 학교 도서관 뭐 아니면 공공도서관에 가서 엄마 아빠 아이들 이름으로 그 아이디 카드를 만들면요 일주일에 책을 수십 권 빌릴 수 있어요. 자, 엄마들이 좋은 의리책 어떤 책인지 모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좋은 의리책을 골라서 빌려올까 이걸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의리책을 만드는 출판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좋은 의리책을 내서 유명이 됐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러면 그 출판사는 자기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의리책을 계속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책 시장에서 가장 좋은 책을 많이 만드는 출판사의 책들은 그냥 빌리면 돼요. 1위는 브랜드 1위는 비룡소, 2위는 시공주니어, 고학년 같으면 창작가 창비. 저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 아이들하고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그림책 해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짜서. 창비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엄마 사용법 이런 책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엄마 사용법 이거는 한 3, 4학년들이 읽을 만한 책인데 무슨 이야기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엄마 반품하고 새로 주문하는 얘기예요. 엄마를 새로 주문하면 매뉴얼이 따라와. 이 매뉴얼이 엄마 사용법이죠.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수업하면서 3학년들한테 직접 엄마를 새로 주문하자 하면서 그럼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그 주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든 내가. 그럼 애들 주문서를 작성해요. 어떤 엄마를 주문할래 하면 1번 하루에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는 엄마. 2번 용돈을 일주일에 3,000원 이상 주는 엄마. 3번 욕을 좀 안 하는 엄마. 이런 식으로 주문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요. 그럼 내가 모아가지고 회사에 보내겠다 하거든. 그리고 애들이 요즘도 묻는다니까. 우리 주문한 엄마 언제 와요? 근데 4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주문하자 하니까 갈등을 막 해. 우리 엄마를 반품할 정도로 악랄한 엄마인가 뭐 이렇게 사는 수 있잖아. 요건 좀 하지만 그래도 그래? 우리 밥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반품은 하지 말자 하면서. 그래서 4학년들이 주문을 안 하니까 이 회사 망했잖아요. 그래서 3학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회사 망해가지고 우리 주문했는 거 안 온다 하면서. 재밌다니까. 이런 책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해요. 자, 고학년용 그림책을 잘 만드는 출판사 4계절. 작년에 한반도가 아주 뭐 전쟁 위기설에 휘말렸죠. 북한이 그 핵 실험한다고 미사일 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제가 작년에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춘리는 낙이란다. 이건 일본에서 나온 그림책인데요. 저자가 제일교포 3세인가 이래요. 이 작가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 앞을 지나오는데 그 집에서 항상 어떤 할머니가 기저귀를 빨아서 넣는 거라, 빨래. 그러면서 애들이 모르는 노래를 계속 부른대.
나중에 이 작가가 알게 됐는데 그 노래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고향이 뭡니까? 이 노래.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제일 교포 3세거든. 고향이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이 집에는 할머니하고 40살 넘은 아줌마하고 둘이 사는 거라. 근데 이 꼬마들이 보니까 할머니가 맨날 기저귀를 빨아들어. 애기가 없어 이 집에. 40 넘은 아줌마하고 할머니하고 사는데 왜 기저귀를 빨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춘이는 낙이란다. 책 제목이죠. 이 할머니 딸이 40 넘은 아줌마가 있는데 이름이 춘이야. 근데 춘이는 40 넘었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살아.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죠. 이 할머니가 춘이를 아기를 배웠을 때 히로시마에 살았어.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그 원자폭탄이 피폭당한 거죠. 그래서 중증 발달장애 어린이를 낳았어요. 그게 춘이라 40 넘은. 저 아이들하고 이 수업을 하면서 정치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막 전쟁을 한다 하고 막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야 돼요. 특히 핵전쟁은,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손 죽어요? 민간인들이 죽는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작년에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고학년들한테 아주 유익한 책이죠. 꽃할머니 이런 책은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예요. 위안부 할머니. 그림책인데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책.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고학년들한테 아주 유익한 책. 또 어린 책 시장에서 애들이 좋아하는 출판사는 길버더리.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우리 그 다음 카페 가면 우리 연구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라고. 거기 가시면 제가 오늘 강의하는 PPT 그대로 올려놨어요. 책 제목 같은 거 다 써. 어떤 학교에서는 막 제목 좀 돌라고 도서관,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제가 강의한 모든 책을 자기가 1,000만 원을 들여서 다 도서관에 구입해 놓겠다고. 남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소개하는 책들 목록은 우리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길버든에서 나온 이 책들 억수로 애들이 좋아하죠. 알란가 모르겠네. 도서관에 가보면요, 애들 환장을 한다니겠죠. 이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즈라고 해요. 왜냐면 이게 꼭 자기들 이야기 같거든. 그림은 아주 조잡해. 우리나라 작가가 그려가지고 세계적인 그림책과는 좀 잽이 안 되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 지금 지원의 병관이 시리즈가 8권인가 9권인가 나와 있어. 도서관에서 이런 책 빌리면 애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리고 보림에서 나온 책.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우리는 아기돼지 삼형제 하면 왜 아기 돼지들이 못된 늑대한테 막 한 마리씩 잡아먹히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책은요, 입장을 바꿔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라. 그래서 늑대 입장에서 서술했다니까. 늑대가 어느 날 엄마 심부름으로 아기 돼지 집에 뭘 빌리러 갔어. 근데 제일 작은 늑대 집에 갔는데 이 작은 늑대는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어 짓고 살대. 근데 지푸라기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이 늑대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잖아. 재채기를 했더니 지푸라기 집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막 집 무너진 데서 아기 돼지 찾아보니까 아기 돼지는 없고 거기 뭐 햄인가 하나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햄을 먹었다는 거라. 이렇게 아기 돼지 입장에서 전통적으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늑대는 나쁜 놈이죠. 근데 아기 돼지 늑대 입장에서 들어보면 늑대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작가 존 세스카라고 이 사람이. 그리고 따로따로 행복하게 이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집 아이 이야기라. 우리는 이혼하면 막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따로따로 행복하게 엄마 아빠는 어떤 사연 때문에 이혼했지만, 그죠? 애들은요, 엄마 집과 아빠 집 사이를 땅굴을 파가지고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그죠? 어떤 이유로 따로 살지만 따로 사는 것이 더 재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그죠? 이혼을 아주 밝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집 갔다 아빠 집 갔다 엄마 집과 아빠 집 사이 땅굴을 파가지고 따로따로 행복하게 그 이야기예요.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짝공 체험인데 이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왕따 당하는 영대 이야기. 진짜 감동적이라는 거. 명절 때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거 하잖아요. 송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하면서.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는 출판사죠. 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학년들이 좋아하는 내 토끼 어디있어 시리즈 진짜 재밌거든. 근데 여기 식이 있고. 자, 첫 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은 좋은 출판사를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출판사 책이나 도서관에서 빌릴 건데 그 좋은 출판사들은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좋아해요. 뭐 100%는 아닐지라도. 두 번째는요, 많이 팔린 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림책 중에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요, 이 두 권이에요. 아이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유명한 책인데 너는 특별하다 하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책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읽어주는 사람이 감동이 된다니까. 저는요, 이런 책 읽어주면서 많이 울었어요. 애 앞에서. 지금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하고 이런 그림책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매주 그림책 한 권씩 정해가지고 읽어줘요. 근데 고맙게도 엄마들이, 40 넘은 엄마들이 제가 읽어주는 그림책 그래 좋다네? 읽어주는 게 그래 좋다네? 그리고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한 권 한 권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는 못하고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그런 강의 동영상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너는 특별하다. 이건 미국 그림책이고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는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자, 고학년용 단행본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는 샬롯의 거미죠. 이게 유명한 책인데 거미와 돼지의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 이런 거죠. 시리즈물은 당연히 해리포터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2등이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이런데 단행본으로는 시공주니에서 나온 샬롯의 거미줄이 1위, 삐삐롱 스타킹이 2위였죠. 자, 국내 책으로 고학년용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책은 이런 책들이죠. 괭이 부림을 아이들, 몽실 언니 이런 책들 가장 많이 팔렸어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을 우리나라 책 중에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방법은 그 유명한 상을 받은 그림책을 따라가는 거라. 그림책 중에서 저학년들은 특히 그림책을 많이 읽어주라 했어요. 이제는요, 글밥 많은 책 필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거든. 요즘 애들한테 장래희망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 유튜브에 게임 같은 걸 중계해가지고 떼돈 번다니까. 작년에 유튜브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애는 27살의 영국 청년인데 얘는요, 마인크래프트라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하는 게임을 중계하는 거라. 그래서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게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계속 중계하고 동영상 올리고 이래가지고 170억을 벌었어요. 유튜브 스트리머 또는 아프리카 TV BJ 이런 거 애들 제일 좋아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디어가 발달했다, 시대적으로. 그래서 너무 글밥 많은 책 아니라도 좋다. 그림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직관적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줘요. 자,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칼데콧상이라고 불려요. 미국에서 해마다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딱 한 권에게 칼데콧 메달을 줘.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는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후보, 이렇게 해서 그림책 보시면요, 요 노란 딱지 붙어 있죠. 이런 거. 이게 칼데콧 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림책들은 세계적인 그림책들이죠.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이런 책 빌려주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 칼데콧상 받은 그림책이 200권 정도 번역돼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어나요 로자라는 이 그림책 있잖아요. 이 고학년들한테 미국 남부에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에서 옛날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죠.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없어졌다고 알려졌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전히 미국 남부에 가면 인종차별이 있어.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흑인은 못 들어갔다 이런 규칙도 있고요. 버스를 타는데 흑인하고 백인이 따라왔는 거라. 그래서
앞자리 절반은 백인이 앉고요. 뒷자리 절반은 흑인이 앉아. 가운데 딱 두 자리만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흑인 아줌마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어. 흑인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 가운데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 두 명이 앉는데 한 명이 앉았어.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이 탔어. 백인이 보니까 자리가 없고 빈자리는 요 로자 파크스 아줌마 옆자리밖에 없어. 근데 이 백인이 기분 나쁘잖아. 남부에서는 흑인을 사람처럼 생각을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외치는 거라고. 백인이 일어나라 로자 하면서. 그 책 제목이에요. 일어나요 로자 이렇게. 근데 이 흑인 로자 파크스 아줌마가 용기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안 일어나겠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버스 기사까지 와가지고 일나락한 거라. 근데 로자 파크스가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버스가 경찰서 갔어. 그래가지고 경찰 보고 강제로 끌어내리라고 한 거라. 이 일이 이 미국의 남부에 가면 엘레베마라는 주가 있어. 주. 그 노래도 있잖아. 멀고 먼 엘레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하면서 흑인들이 부르는 노래. 거기 엘레베마 주의 수도가 몽고메리라는 도시인데 몽고메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들은 이 몽고메리의 흑인들이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그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버스 안 타기 운동을 했다니까.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고 학교나 출근할 때는.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그 유명한 인권운동가 있어요.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이분이 이 운동에 동참한 거라.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버스 안 타기 운동을 1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 전역에서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이 철폐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림책인데 이 그림책은 보통 32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32쪽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한테 인종차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인종차별은 없지만 다문화 가족 차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차별에 관해서 아이들이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는 좋은 그림책이죠. 예를 들면 이런 그림책들을 도서관에 빌려서 아이들하고 읽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미국에 그림책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콘 상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의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미국의 그 유수한 그림책과 수준이 같죠. 여기 보면 지금 유명한 책들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엄마들이 다 알만한 책들이죠. 어떤 유치원 가면요 고릴라 이런 책 가지고부터 유치원 때부터 수업하고 독후활동하고 이런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 수준이 유치원 애들이 읽을 책이 아니에요. 아빠가 애하고 안 놀아주고 휴일만 되면 잔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가족 내에서의 소외 뭐 이런 걸 다룬 책이에요. 자, 영국과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그림책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상은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의 볼로나라는 도시가 있어. 거기서 전 세계적인 그림책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진 그림책의 상을 수여해요. 그걸 보고 볼로냐 라가치 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그림책도 이 라가치상 많이 받죠. 도서관에서 이런 책들을 빌려서 한번 읽혀봐요. 물론 지금 제가 소개하지 않은 다른 많은 상도 있어요. 우리나라 국내 큰 출판사마다 상을 다 만들어서 창비, 예를 들어서 출판사 창비 같으면 창비 어린이책 대상 이런 거 있어요. 아까 엄마 사용법이 그 대상 받은 책이거든. 괜히 부리말 아이들 이런 것도 대상 받은 책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창비에서 책이 있죠. 또 문학동네라는 데서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문학동네 어린이상 이런 어린이책 대상 이런 거 있어요. 주요 출판사마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이건 이제 각자 검색해서 한번. 자,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책을 빌려 읽히다 보면 눈이 떠져요. 저도 사실은 우리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이와 함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눈이 조금씩 떠진 거죠.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을 다니다 보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고수가 돼요. 자, 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가를 따라가는 거라.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 중에 가장 전설적인 분은 권정생 선생님이죠. 이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고 한 강아지똥, 몽실언니, 엄마까투리 뭐 이런 책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책을 좋아하게 되면 어떤 작가를 좋아하게 돼. 그럼 그 작가의 책을 계속 찾으면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는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을 좋아했어. 로알드 달의 작품을 억수 좋아했어. 이 로알드 달의 동화책들은요, 전부 영화로 만들어졌잖아.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들 알랑가 모르겠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하면서, 그리고 마틸다, 뭐 이런 책들이 로알드 달의 작품. 우리 애는 이거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좀 커서 중학생이 되어서는 그 유명한 베르베르 베르나르, 개미,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책들 정말 좋아했거든. 그런 식으로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면요, 백희나를 되게 좋아해. 백희나의 구름빵, 이거는요, 가장 짧은 시간에 100만 부 이상 팔린 유명한 책이 됐어요. 그러면 백희나의 책들을 도서관에 찾아 읽히는 거라. 백희나의 책 중에 장수당 선생님, 이것도 애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이 백희나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죠. 그림책인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뭘 만들어. 이 사람은 닭종이 공예를 했다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지금 종이로 만든 거라니까. 종이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장수당 선생님 보면 동네마다 재래식 목욕탕 하나씩 있죠. 거기 냉탕에 오는 할머니, 요구르트 좋아하는 할머니 이야기인데 진짜 재밌죠. 그리고 구름빵보다 제가 볼 때 더 이거 대박날 책, 알사탕. 이거 작년 봄에 나왔어요. 저는 이거 책 나오자마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사서 우리 엄마들하고 수업하고 읽어주면서 제가 울고 막 이랬는데, 정말 외롭게 자라는, 엄마 없이 자라는 한 아이가 친구도 없고, 아빠는 직장 다니다 퇴근하고 오면 맨날 폭풍 잔소리하고 이래요. 애가 어느 날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모자라가지고 문방구에 구슬을 사러 갔어. 근데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한테 꼬시켜가지고 구슬을 사지 않고 알사탕을 산 거야. 근데 이 알사탕은요, 신기하게 알사탕 하나 먹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들려, 마음이 보여.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알사탕을 먹고 아빠의 폭풍 잔소리를 들으면 아빠의 모든 잔소리가 전부 번역돼서 들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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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하면서. 우리 애들 알사탕 먹이고 나면 엄마들 하는 모든 잔소리가 다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들리겠죠. 진짜 감동적이라. 그래서 저는 이거 대박 날 줄 알았어. 작년에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어. 저 같으면 이런 책은 꼭 사서 소장하라 하고 싶어요. 자, 최숙희, 아까 엄마가 화났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밌는 책을 만든 너는 기적이야, 이런 책. 최숙희라는 작가, 유명하죠. 작년 겨울에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런 책. 아, 이건 참 오래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작가 이혁배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수탉, 이것도 만들었고요. 추석 때면 반드시 읽혀야 될 책, 소리의 추석 이야기. 옛날 우리 추석 때 농촌 풍경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비무장지대 보면, 이거 제가 이번 4월달에 일부러 아이들하고 책 수업할 때 선정했어요. 왜냐하면 4월 초에 벌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제가 딱 예감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수업을 했잖아. 비무장지대가 뭔지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요. 원래는 미소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를 384 위도 38도로 나눴죠. 근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서쪽은 우리가 좀 뺏기고, 그 해주 있잖아요, 해주. 그리고 저 강원도 쪽은 좀 더 뺏고 이래가 휴전선이 이렇게 꺼졌어요. 그래서 휴전 협정을 맺을 때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 2km는 아무도 서로 무장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비무장지대죠. 근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말은 좀 의역하자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딱 이런 책이 이렇게 딱 맞죠. 이게 고학년용 그림책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이제 요즘 이 흐르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노벨상 누가 받냐, 이게 아주 재밌더라고. 김정은과 문재인이 받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받을까 하면서. 그랬더니 트럼프는 욕심이 좀 나나봐. 근데 문재인은 뭐라 해요? 나는 우리나라의 평화만 찾아오면 된다. 노벨상은 트럼프 줘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지금 기적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남북이 대화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만 뭐 이상한 소리 샀지. 홍준표 같은 사람. 홍준표 이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 영남고등학교. 우리의 고등학교 선배예요.
근데 제일 헛소리 많이 한다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평화가 찾아온다고 지금 온 나라가 좋아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저 감동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헛소리하고 진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런 책 읽으면서 외국 작가들 이제 그죠? 보면 정말 아이들 마음을 잘 읽어내는 작가들이 많아요. 이 존 버닝햄의 그림책들 보면요, 아이들 마음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 제가 이거 워낙 다른 학교 가서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이건 지나가려고 생략하려고. 앤서니 브라운 이거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앤서니 브라운 원화전도 많이 하고 막 이래요. 돼지책 이런 거. 앤서니 브라운 주로 이제 집안에서 남녀 평등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죠. 돼지책이나 고릴라 보면 그죠? 주로 엄마들은 집에서 고생하고 가족들은 엄마의 가사노동에서 무관심한 이 돼지책 그런 책이에요. 그죠? 휴일이 됐는데도 아빠는 그죠? 신문 보고 뭐 욕하고 있고 애들은 지금 할 일하고 엄마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해도 전혀 안 도와주고 이래가 엄마가 열받아 갖추라고 막 이런 이야기랑 파업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남녀 평등 이런 걸 주로 다루죠. 고릴라도 이와 비슷하고. 이게 그러니까 유아용 그림책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 주는 의미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왜 가사노동은 여자만 전담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진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레오니온이 유태인 출신 작가인데요. 그 다음에 패트리샤 폴라코 이건 실화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표작이 패트리샤 폴라코의 대표작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고학년용 그림책이에요. 패트리샤 폴라코가 어린 시절에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문자를 잘 못 이해해. 그 난독증이라니까. 그래서 학급에서 늘 이렇게 놀림당하고 이랬어요. 근데 패트리샤 폴라코는 그림을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인가 이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부임이 와요. 폴이라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부임이 와가지고 맨날 패트리샤 폴라코 공부 못한다고 놀리고 이러는데 이 선생님은 패트리샤가 그림을 잘 그린 걸 보고 그걸 칭찬한 거라. 패트리샤 네 그림을 잘 그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죠. 그러자 폴 선생님이 방과 후에 패트리샤 폴라코에게 특별히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문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운 거라. 방과 후 수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문자를 깨우쳤어. 그런데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있잖아요. 그림을 좋아해서 칭찬을 받았잖아. 거기서 용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됐어. 어느 날 30년이 흐른 어느 날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30년 전에 그 자기에게 용기를 준 폴 선생님이 온 거라. 하객으로. 그래가지고 30년 후에 만나가지고요 폴 선생님이 묻는 거라. 패트리샤 오랜만이다 하면서 네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럽게도 선생님 저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하면서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면서 이 책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결혼식장에서 선생님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한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책이죠. 이 패트리샤 폴라코의 그림책들은 전부 이런 실화예요. 실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실화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낸 감동적인 책들이죠. 요즘 한참 뜨는 작가 존 클라센. 이건 이제 아주 그림 한 페이지당 그림 하나와 글자 한 문장밖에 없어. 근데 아주 풍자와 해학으로 제답자라는 지금 그림책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 같다. 결혼하고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봉사하고 있어요. 좋은 그림책 요즘 도서관에 많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산도 많이 배정되고 이러죠. 이 존 클라센의 작품 최근 작품들인데요. 이거 전부 유명한 상 받죠. 아까 내가 말한 그죠? 영국에서 주는 상 뭐라 했나 아까 게이트 그린웨이 상 받고 막 이러죠. 그림 한 줄에 그림 하나에 한 문장밖에 없는데 그림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럼 저는 진짜 이 촌철살인의 풍자와 해학이 담겨있는 이런 책들이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이거 제가 보여주는 게 내 모자 3부작, 모자 시리즈 3부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애들 토끼 인형 같은 거 좋아하는 아이들 위한 책, 내 토끼 어디 있어? 이것도 시리즈죠. 요즘 최근 젊은 작가의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작가 최인선의 작품
이 최인순이라는 여자는요, 지금 뭐 이제 50대가 됐는데, 유명한 그림책도 많이 냈죠. 내 짝꿍 책인데, 아까 말한.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은 저 충청도 어디에서 자기 집을요,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들었어. 우리나라 그림책 도서관으로 만들어서 주말마다 홈스테이를 해요. 그림책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이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아이들 데려가서 주말만 사용할 수 있어요. 고종욱 선생은 주로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고종욱 선생 자신이 소아마비거든. 그래가지고 고종욱 선생이 이렇게 쓰는 이 그림, 동화책, 이건 그림책이 아니라 동화책이에요. 동화책들은 전부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이거 유명한 책이죠. 다운증후군인가? 이 형이, 자기 형이. 그래서 자기는 늘 부끄러워하고 이랬는데 어쩌고 하는 이야기. 안되겐 탄신이는 맹인 이야기죠.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 아까 최인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작가,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는 이 황선미죠. 황선미의 대표작은 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마당을 나온 암탉. 이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어린이표.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애들 말 안 들으면 나쁜 어린이표를 자꾸 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얘는 맨날 나쁜 어린이표를 받으니까 하루는 속상해가지고 선생님 오실 때 선생님 서랍을 뒤져가지고요. 선생님 서랍에 있던 나쁜 어린이표를 다 꺼내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처박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잘 묘사한 이런 책이죠. 초대받은 아이들, 이건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아이들과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 이야기고 이런 거. 이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했던 그 영국 그림책, 영국 동화책, 로알드 달의 작품들. 이건 중학년 이상 봐야 되는 그림책들이에요. 그 시공준에서 번역돼 나온 이런 책들은 외국에서 정말 재밌는 책들을 번역 잘하는 사람들을 비싸게 붙여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이거 정말 좋아했어요, 이 책들. 그리고 이 책들 전부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의 그 엄마표 영화 할 때 이거 전부 DVD로도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2년 전에 25살 때 하루는 문자가 왔어. 카톡이 왔어. 아빠, 내 집에 가거든. 우리 가족이 이 영화 보러 가 하면서.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 영어로 마이 리틀 자이언트 하면서. 그 작년 여름에 개봉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몰라가지고 그거 뭔데 재밌나 하니까 왜 있잖아. 내가 어릴 때 보던 로알드 달의 책. 우리말로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고 번역됐어. 이게 2년 전에 마이 리틀 자이언트라고 영화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까. 이거 다 영화가 있어요. 찰리 초콜릿 공장도. 애들 정말 좋아해요. 마지막 인증샷이에요. 자, 우리 애가 2년 전에 여름이었는데 8월 달에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하면서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게 심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시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스쿨 입문시험 뭔지는 알죠? 우리나라에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하고 거기 입문시험인데 얘는 로스쿨에 관심이 없거든. 저는 옛날부터 로스쿨 가라 했는데 애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금 외국 나가 있는데 근데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쳐봤대. 근데 시험이 왜 이리 심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보통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이 십박한 애들 보면 다 70점이거든. 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가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 빈정거리면서 봐라 임마. 아빠가 평소에 책 좀 읽으라 했지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애가 열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발표가 났어요.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딱 2과목 쳐. 2과목.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 얼마나 그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년들이 자라면서 지금까지 논리적 사고를 하면서 자랐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죠.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교과서가 없어. 다시 말하면 시험 준비를 할 수 없어. 벼락치기가 안 돼. 신기한 시험이에요. 애들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로스쿨 갈 놈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길에 25살 때 시험을 쳤는데요. 2과목 쳤잖아. 하나는 언어 이해라는 과목인데 35문제 중에 34문제를 맞췄대. 잘했죠? 근데 문제는 좀 쉬웠어. 100분위가 95%. 이 말은 다 맞추거나 한 문제 틀린 애가 5%나 있다는 뜻이다. 좀 쉬웠다는 뜻이죠. 추리 논증이라는 과목은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대. 근데 100분위는 상위 1.8%. 난이도가 좀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애가 이 두 점수를 다 합치면 전국에서 한 120등 정도 했어요. 로스쿨은 해마다 2,000명을 뽑거든? 2,000명. 서울대학교 로스쿨이 160명. 연세대 고려대 120명. 성균관대 한양대 80명. 이렇게. 그러니까 전국에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교 로스쿨 80명. 경북 같으면 영남대 로스쿨 40명. 이런 식으로. 전국 2,000명을 뽑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120등 했다니까. 잘했죠? 근데 이 로스쿨 안 가고 지금 외국에서 취직해가 외국 나가 있다니까. 미친놈이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린가 하면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우리 애는 고등학교 이후로는 입시 공부하느라고 책 못 읽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는 신입생 때는 주로 놀잖아요. 그리고 2학년 돼서는 군대 갔어. 군대 2년 또 날렸죠. 그리고 24살에 복학했어. 전역하고 복학해서는 외국에 교환학생 1년 나갔다 왔어. 그리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25.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애들과 똑같은 대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책을 더 읽거나 한 게 없어. 언제쯤 책을 좋아했다고요? 4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이 시험 결과를 딱 받아들고 나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아이도 놀라고 나도 놀래서. 이게 뭔가 하면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추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더 자신감 있게 엄마들한테 어떤 영재교육보다도 더 좋은 것이 책 읽기라. 어떤 사회교육보다도 더 좋은 것이 책 읽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한테 내가 보문동 같은 데 학교 강의하러 가면 진짜 내가 못되게 이야기해요. 헛짓 많이 하고 있다고. 호작짓. 뭐 쓸데없는 학습지하고 이런 거 있죠. 다 호작짓이라. 왠 줄 알아요? 학습지라고 문제를 풀고 이런 거는 애 실력을 향상 안 시키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없는 실력을 있게 하지 못해. 없는 실력을 있게 하는 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하는 힘, 그죠? 독해 능력, 어휘력, 집중력 이런 게 막 자랍니다. 이게 다 나중에 커서 애가 공부를 할 동기가 생겼을 때 애들한테 용기를 주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어. 뭐 5분 안 돼서 냉장고 궁금해서 나온다니까. 물 마시러 나오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고 이래요. 왜? 집중력도 없고 말이 어렵거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휘력도 있어야 되고 독해력도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서 몰라. 그러면 지겹죠. 그러면 집중이 깨져. 그럼 5분 만에 일어나서 또 밖에 나오고 이런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게 해서 뭘 자라게 해야 되죠. 이걸 그릇의 크기를 넓혀줘야 돼요. 작은 그릇에 뭘 자꾸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릇의 크기를 넓혀줘 놓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동기가 생겼을 때 자기 힘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가서 엄마들이 읽을 책 2권. 책 읽는데 우리 아이 책 읽기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2권이에요. 엄마들의 시각을 교정해주는 책. 우리 아이 책나게를 따라주자. 이거 우리나라 책이에요. 옆에 있는 책은 프랑스 책. 프랑스 소설가가 쓴 책인데 소설책. 책 읽기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우리 고정관념을 박살내는 책들이에요. 자, 그리고 혹시 뭐 오늘 PPT가 필요하거나 하면 우리 카페 다음 카페 알죠?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다른 학교에서 제가 수학공부법 강의한 거, 영어공부법 강의한 거 있거든요. 첫 해는 제가 주로 책 읽기를 이야기하지만 다음에 또 부르면 영어공부법, 엄마표 영어공부법. 또 세 번째 부르면 아이들 살리는 수학 공부 이런 강의 하거든요. 원래 다른 학교에서 한 그런 다른 강의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연구소도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가끔 가다가 티브로드 가입자들은 티브로드 알아요? 여기 남구 달서구 아닌가? 여기 무슨 뭐지? 남구 맞죠? 남구 달서구 왜 케이블 TV 티브로드 있잖아요. 가입자 없어요? 티브로드 틀면 쟤 맨날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들을 티브로드하고 저거 해가지고 촬영했어요. 작년에 제가 책 읽기 촬영했고 올해는 영어 공부법 촬영했어. TV만 틀면 그죠? 우리 강의가 그 교육청에서 선정한 강사들 강의가 맨날 나와요. 저는 BTV 가입자라서 못 보지만 많은 엄마들이 나온다 하대 텔레비야.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참 궂은 날씨에 또 아침 일찍
이 엄마들 많이 오지도 않는데 내가 이렇게 적게 오는 학교 처음 봤어요. 저 서구에 가면 엄마들 좀 적게 오잖아요. 일하러 가고 이러니라고. 그래도 다 10명은 넘어. 5명 오라 했는데 진짜 처음 봤다니까. 근데 엄마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무사하게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차분하게 다 드렸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혹시 이제 책 한 권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가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공개 강의를 해요. 그걸 지금 14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그림책 한 권을 정해서 제가 읽어주고 또 거기서 무엇을 건져 사이드로 나눌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 동영상이 우리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이를 키운 그대로 따라한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걔가 성균초등학교 갔어. 대영이라고. 걔도 저 따라서 그 집 엄마 아빠가 이제 저하고 아주 절친이거든. 우리 교회 후배인데 아빠는 지금 경명여고 국어 선생이고 그대로 따라 사교육 하나도 안 했어요. 영어도 잠수내식으로 엄마표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이라는 꼬마가 성균초등 나왔는데요. 지금 그죠? 애가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공부 잘해가지고 대구교대 갔어. 대구교대에서 영어과 전공했어요. 영어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그리고요, 교대 다닐 때 영어반에서 아이들이 다른 애들은 다 사교육 받고 영어를 잘했어. 와가지고 영어반에서 수업을 해보더니 애들이, 친구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영현이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랬어.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애들은 전부 영어를 학습하고 단어 외우고 이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저 따라서 우리 아이 하듯이 DVD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원어민처럼 한다니까. 지금은 그 대구교대 졸업하고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 분당에 경기도에 교사라고 했어요. 걔가 성균초등 갔다. 그 성균초등 가면 저는 이상하게 이제 느낌이 좋아요. 그때 이경숙 교장선생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거든. 다른데 막 소문내고. 오늘도 제가 여기 왜 온 줄 알아요? 아까 학부모 부장선생님이 있거든요. 아까 엘리베이터 저 태워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갔는데 그분이 육아휴직을 4년 했어. 작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때 제 강의를 들었잖아. 어디더라? 시지 사시거든? 시지에서 듣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학교 강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들었어. 이분이. 고산초등에서도 듣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았대. 그래서 복직을 해가 원래 여기 왔어. 그래가지고 저를 일바따 불렀잖아. 너무 고맙죠. 혹시 이렇게 인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카페 들어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고요.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공도서관 좋은 데에서 우리 집 앞에는 바로 달서 어린이 도서관이 있고요. 우리 연구소 앞에는 달서 가족문화센터라고 새로운 도서관이 며칠 전에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공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활용해서 아이를 키우면 사교육비 안 들이고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이면서 가장 그죠? 설득력 있는 자녀 교육이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